안녕, 라붐 시클릿TV 작가 김상월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소금입니다. 오늘 영상을 위해서 꽤 오랜 시간 많은 연구자료와 논문, 책들을 통해서 공부했고요. 제가 직접 실험도 해보면서 더 확실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한 아주 귀중한 영상입니다. 자, 오늘은 소금, 우리 인체에 없어서는 안 되는 이 소금에 대한 어마무시한 놀라운 효능에 대해서 정보 보따리를 풀어놓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본인 스스로나 아니면 주변에서 소금물을 먹어야 해 라거나 난 지금 소금물을 먹고 있어 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처음에 이 소금물을 먹어야 된다는 정보를 접했을 때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오랜 시간 동안 심지어는 현재까지도 저염식을 해야 된다, 짜게 먹으면 안 된다, 싱겁게 먹어야 한다 라는 정보를 접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음식에 소금 간을 해먹는 것도 모자라서 소금물을 먹어야 한다고 하니 자의반 타의반으로 저염식을 했던 저한테는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은 소금물이 대체 우리 몸에 어떤 역할을 하고 구체적으로 어디에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 알아볼 거예요. 그동안 내가 왜 그렇게 무기력하고 어이없는 질병에 시달렸는지, 왜 그렇게 늘 피곤했는지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죠? 내 몸에 당연한 듯 늘 함께했던 그 질병과 염증들이 소금 부족이었다면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으신가요? 내 몸이 그토록 원했지만 우리는 미처 알지 못했던 소금에 대한 놀라운 효능 또 알아보기 전 사랑의 빔타임 잠깐 갖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정성 가득한 사랑의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 몸의 질병은 수분 부족이다를 통해서 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러면 그냥 물만 많이 마시면 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권장하는 물의 양은 2리터예요. 그런데 생수로 2리터를 먹는다는 거는 사실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콜라, 차, 커피 등으로 음료를 대신했어요.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미 정답을 아실 텐데 맞아요. 우리가 그동안 수분이라고 생각해서 섭취했던 이 음료들은 이뇨작용을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이 돼서 사실상 수분의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냥 자기네들만 배출되면 좋으련만 내 몸에 있어야 할 수분까지 모두 함께 데리고 가면서 우리 몸에는 탈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만성이 되었는데 이것을 만성탈수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때 바로 잡아야 할 무언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소금입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혈액 속 염분 농도는 0.9%가 유지되어야 해요. 이건 규칙이에요. 하루에 2리터의 물을 마셔야 한대. 그래서 마셨어요. 아, 이제 내 몸도 내 혈액도 건강해졌겠지. 아, 안타깝게도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바로 소금물을 마셔줘야 하는 거죠. 왜? 혈액에 필요한 염분 농도는 0.9%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물만 마시면 혈액 속의 수분량이 늘어나서 이 염분의 0.9%가 희석이 돼버립니다. 평소 소금물을 드시거나 음식을 짜게 섭취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염분을 공급해줬기 때문에 물을 많이 마시게 됐어요. 그 신선한 물이 우리 혈액 속 염분 농도 0.9%를 유지시켜주면서 내가 마신 물이 똑똑하게 사용이 됐던 거죠.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소금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 몸의 수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염분이 충분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수분을 좋은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소금의 양이 충분하면 혈액도 충분해져서 피도 맑아지고 혈액순환이 잘 됩니다. 그래서 혈액에 관련된 질병에 좋은데 대표적으로 골다공증, 동맥경화, 혈액순환 개선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만성 가려움증, 알러지, 비염에 좋습니다. 이 증상들은 탈수가 원인이었거든요. 소금이 부족하니 만성 탈수로 전환됐던 거예요. 알러지가 특히 심한 분들은 나쁜 탄수화물을 줄이거나 아예 끊으셔야 해요. 나쁜 탄수화물은 대표적으로 단맛을 내는 정제된 탄수화물을 말하는데요. 흰쌀, 흰 밀가루,
설탕처럼 첨가 탄수화물이 대표적이에요. 우리가 즐겨 먹는 아이스크림, 과자, 케이크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가급적이면 좋은 탄수화물인 현미밥이나 잡곡밥 식사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소화불량 개선에 도움이 되는데요. 소금은 위와 장벽에 붙어있는 불순물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해요. 장에 붙은 불순물을 제거해주니 장의 활동이 원활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소화기관이 건강해집니다. 다섯 번째, 불면증 예방에 좋다. 소금을 섭취할 경우 멜라토닌 생성에 촉진이 되기 때문에 수면 장애나 불면증 개선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멜라토닌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낮에 햇빛에 노출이 돼야 생성이 되는 뇌에서 분비되는 생체 호르몬인데요. 불면증에 좋은 호르몬이에요. 자, 그렇다면 소금물을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사람마다 체질마다 드실 수 있는 양이 다 다르겠죠? 처음엔 300ml의 물에 소금 0.5g을 하루에 2번씩 드시면 돼요. 처음에 힘드시면 한 번으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1, 2주 드시다가 별다른 증상 없으시면 소금의 양을 조금씩 늘려주시면 돼요. 실제로 저는 처음 시작했을 때 원래 짠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어서 처음에 망설여졌는데요. 머그컵에 따뜻한 물을 채운 뒤 우리 커피 스푼으로 소심한 한 스푼을 넣어서 타서 마셨어요. 어땠냐고요? 처음엔 엄청 짰죠. 그런데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 지나다 보니까 좀 마시는 게 수월해지더라고요. 이렇게 마셨는데 저한테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일주일 정도 마시다가 소금의 양을 점점 늘려갔어요. 이제는 거부감 없이 수월하게 차처럼 즐겨 마시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소금물은 반드시 따뜻한 물에 타 드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소금물을 시원하게 마시면 장기가 얼어붙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따뜻한 소금물을 마시면 체온이 올라가고 면역력도 높아집니다. 우리 몸에 천연 드링크 역할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점 또 하나, 소금물 과연 많이 마셔도 될까요? 정답은 예스입니다. 우리 몸에서 수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배출이 됐던 건 소금 부족의 원인이에요. 그런데 소금을 보충해주니 좋은 혈액을 계속 유지시켜주고 수분 또한 올바르고 똑똑하게 사용되니 이보다 더 좋을 순 없겠죠. 이렇게 좋은 혈액이 우리 몸에서 활동을 해주니 컨디션이 좋아지고 피부가 맑아지고 앞서 말씀드린 좋은 효과들을 모두 누리실 수 있게 됩니다. 단 일시적으로 두통이나 울렁거림이나 붓기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이는 말 그대로 일시적인 거고 소금물을 먹고 몸이 힘들어졌다, 나른해졌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건 그만큼 내 몸이 망가져 있다는 뜻입니다. 소금물에 내 몸이 적응이 되고 내 몸이 좋은 몸이 되기까지는 아무래도 인내력이 필요합니다. 금방 몸이 안 좋아졌다 포기하지 마시고 1년 이상 꾸준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양의 소금이 섭취됐다 하면 소변으로 모두 배출이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늘은 소금물의 좋은 점, 효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먹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우리 몸에 소금이 부족했을 때 나타나는 이 어마무시한 증상, 그리고 내 몸에 소금이 얼마나 필요할지 알아보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시간만큼 다음 시간에는 더 너무너무 중요한 사항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미리 구독, 알람 설정 해두셨다가 좋은 내용,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 제일 빠르게 접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중요하고 알찬 내용 꼼꼼하게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로운 하루 되세요. 안녕.